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7일 목요일 순서고요.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관세 관련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네요. 뭐 관세 관련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내내 우리가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어, 이게 관세라는 네. 게 사실 명분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협상의 도구로서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거의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그 안에 할 국가들은 했고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국가들도 사실 있고 어쨌든 오늘 우리 시각으로 1시, 오후 1시부터는 발효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또 불확실성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품목별 네. 관세, 반도체, 의약품 이런 얘기. 의약품은 뭐 250%까지도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보면은 반도체는 100%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네, 관세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안 좋고 네, 네. 또 100%라고 하면 굉장히 센 관세율이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만 보면 저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주 심각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 하니까 반도체 관세라고 하면은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파는 반도체는 뭔가에 꼽혀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가서 그 완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수입하는 반도체는 HBM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HBM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부담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또 반도체 공장이 어쨌든 그 미국 내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영향이 없진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라는 그 헤드라인 숫자가 주는 것만큼의 부정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어쨌든 부담은 되죠. 그렇죠. 부담은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100%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은 되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다른 부분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 그 반도체 수출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뭐 물량이 막 50%씩 죽고 또는 줄어들고 하는 그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이 되면서 15% 관세에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고 대우까지 이제 명시를 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럼 뭐 100% 관세 뭐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 대우를 받고 100% 관세를 만약에 물리고 이런 그러니까 거에 이제 대해서 네. 똑같이 네. 품목 관세를 네. 올리지만 딴 나라들이랑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피해는 안 보게 해주겠다라는 비교했을 정도 때 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되지만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아주 걱정하는 거 대비해서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네. 그리고 이게 칩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디엔가 꼽혀서 완성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더 비중이 많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 자동차 비중이 네. 워낙 크니까 없던 게 또 생겼으니까 지금 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증시 보면은 요거를 다 지금 이미 반영하고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신기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신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네. 것들보다는 다들 이제 관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1920년대, 30년대 그 관세로 인해서 이제 대공황이 났었던 그러니까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이들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출이 오히려 작년 하반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따른 선수요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요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오히려 글로벌 교역량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교역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유예가 되고 뭐 품목별로 조금씩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출이 더 늘었습니다. 그 전 세계 교역량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늘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미스테리, 아이러니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세 뭐 얘기는 하는데 유예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미리 그러면 얼른 좀 교역을 하자, 해놓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선수요. 예. 네. 그러니까 선수요라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땡겨놨다가 나중에 분명히 없어지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당연히 소진이 되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도 그 폭이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나라들, 뭐 또 그다음에 의약품을 많이 파는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는 나라들의 수출 증가율이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오히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 한국만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그래도 대체재가 있는 상품들은 좀 수출이 잘 안 됐었고 대체가 쉽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파이자니 일라일리 같은 회사들이 다 아일랜드에 공장을 만들어서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아일랜드의 뭐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한 40% 50% 늘었거든요. 엄청 늘었습니다. 이건 의약품. 예. 아일랜드가 워낙에 의약품 생산을 이제 많이 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관세를 네. 막 많이 올리면 막 25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네. 그 전에 엄청 사들인 거죠. 그럼 대만이랑 베트남은 여기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 100% 이제 그 TSMC AI 칩 관련해 가지고 예. 네. 수입이 엄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대만 입장에서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 같은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것들이긴 하겠고 그다음에 뭐 TV 같은 이런 전자제품하고 그다음에 옷, 의류 이런 것들도 중국을 직접 거치지 않는 우회 수출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근데 우리는 조금 달랐다. 근데 이제 수출 매번 좀 보면 뭐 화장품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도 선방했고 이렇게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나라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나라에 비하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체 수출에서 제일 1등은 역시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대부분 사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그냥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역시 이제 승용차,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미 수출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그쪽이 올해 상반기 대 수출이 한 1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 화학, 뭐 플라스틱 이런 소재 산업류 이런 산업류의 그 품목들의 대미 수출도 안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 좋았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말씀하셨던 화장품 수출은 또 좋았었고 그다음에 의약품도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좋았던 게 항공우주. 네. 이런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부품들 이런 수출은 또 좀 좋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글로벌한 흐름에서 다르진 않았고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의 어떤 비중이 좀 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재 품목들에 대한 그 비중이 좀 컸다는 거 요것 때문에 저희는 약간 대미 수출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컸고 나머지 나라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더 저희보다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증시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1월부터 해서 사실 그 전부터 관세 얘기는 있었지만 취임 기준으로 1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한 7개월로 6, 7개월로 봤을 때 반년 동안에 미국 증시, 우리 증시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부침과 다시 반등 이런 걸 겪다가
갔다가 최근에 보면 뭔가 경계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쉽게 내려가고 싶지는 네. 않아 하는 뭔가 그런 흐름이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는 저는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연초 대비로 봤을 때 뭐 저희 다른 뭐 유럽이나 뭐 저희 한국이나 이런 시장들에 비해서 엄청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제 2월달 이후에 4월까지 생각보다 조정폭이 굉장히 좀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사실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좀 비싼 편이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이 당장 뭐 7천 가구, 지금 한 6,300대 이 정도인데 7천 가구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의외로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을 보니까 다들 관세 때문에 걱정은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 실적 예상을 상회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예상을 상회하잖아요. 예상을 거의, 상회하는 네. 게 그냥 노말이에요. 노말인데 보통은 한 70%에서 한 75%이 정도 기업들이,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100개 기업들 중에 한 70개나 75개가 예상을 상회하는데 이번 2분기에는 거의 80%가 넘었습니다. 더 높았군요. 네. 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가는 올랐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눈높이는 엄청 낮아져 있었던 거예요. 눈높이가요? 네. 오. 그리고 사실 눈높이가 낮아지는 그 어떤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또 관세나 뭐 트럼프의 이민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재 업체들이 또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빼고 뭐 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뭐 굉장히 좀 양호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주가가 좀 좋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시장이 약간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그 실적이 또 좋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산업들과 소비재처럼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막상 아마 저기 한국에 계셔서 미국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업종별로, 업체별로 아마 그 온도차가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뭐 대표 지수니까 요 기준으로 말을 하면 연말까지 올해 7천 가냐,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가 있냐, 뭐 이런 분석들 서로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각에선 최근에 근데 그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AI밖에 없다. AI 없으면 7천은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분석도 미국 현지에서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결이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분리돼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뭔가 장세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7천까지 가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뭐 그 주식시장에서 뭐 선순환, 뭐 로테이션 이런 얘기를 맞아요. 좀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골고루 가야 오래 가죠. 한 놈만 계속 치고 가면은 지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업종이 예를 들어서 약간이라도 이상이 생겼다거나 뭐 이게 어쨌든 기업 활동이라는 게 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이야 막 시가총액 4조 달러라고 하지만 99년, 2000년에 상장하고 지난 한 20년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급락한 경우가 지난 25년 동안 7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 지금의 엔비디아도 뭐 반토막 날 정도로 이 부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때 샀어야 됐네요. 아, 그렇죠. 지나가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그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상향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정이 좀 나올 텐데 약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S&P 500이 7천 가기는 되게 쉽진 않고 저는 약간 쉬었다가 연말에 한 뭐 6,500에서 한 6,600 정도 이 정도로 가는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저희가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보도,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AI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걔네들만 좋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 현금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현금 부자였던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그 소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명함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투자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현금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AI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 가는 속도가 앞으로 2년, 3년 뒤에 계속될 거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쉬어갈 때도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이제 너무 AI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쉬면 다른 쪽들도 좀 쉴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애플이 주가가 모든 걸 다 상세를 해줬지만 또 나머지 그동안에 좀 좋았던 업종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저희가 막 너무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 그다음에 AI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간 좀 여름이기 때문에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양면인 것 같아요. 사실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또 말 어떻게 하는지 볼 때 투자를 더 하고 돈 계속 쓴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하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구나, 돈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돈도 그만큼 벌면서 이런 걸 시장은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잉여 현금이 그럼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약간 이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뭐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좀 양면성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돈을 쓰면서 벌면서 현금도 늘리는 그런 기업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기업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팔런티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 짓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뭐 구글이 알파벳이지. 네. 그런 회사들이고. 이제 실제로 지금 AI로 인해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현금도 쌓이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고 그 중에 하나가 팔런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들 업체들은 주가가 엄청 비쌈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시장도 약간은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약간 선별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테크 기업들의 뭔가 세금을 좀 깎아주면서 여러 가지로 좀 투자를 하는 환경이 미국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책적으로도 미국 테크 기업들에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혹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감세 정책 중에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그 법인세가 좀 깎아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일 핵심은 R&D 비용을 세액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쓴 거를 5년에 나누어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냥 그 해에 다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했었던 부분들까지 다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소급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시작을 한 게 2023년부터였는데 지난 2년, 3년 동안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던 돈들의 꽤 일부분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때 또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좋냐 나쁘냐 엄청 엇갈리는데 의외로 테크 업종들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업종들이나 업체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 엄청 들어다지는 않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중국하고 뭐 엔비디아 좀 제한하고 네. 수출 같은 것들 H20도 사실 허가는 했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유럽 쪽 판매 굉장히 줄고 이건 뭐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몇몇 기업한테는 좀 안 좋은 환경 마음대로 거래를 하기에 뭐 그런 것도 좀 조성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갈 수 있는 어. 시장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한쪽만 이제 가는데 어떤 한 부분 특히 뭐 AI 그다음에 AI와 관련돼서 뭐 전력, 에너지 이런 쪽들만 뭐 가는데 이게 주는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사실 이제 시장 전체로만 봤을 때는 그쪽이 좀 뜨겁고 나머지 시장은 또 별로 안 뜨거우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과열스러운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부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또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쉬어간다라는 네. 표현을 쓰신 것 같고 이게 뭐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조금 더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책적인 부분, 통화 정책, 금리 인하 네. 이런 건 조금 증시에는 다시 상승 쪽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그 언론의 관심이 이제 계속 또 연준의 9월 인하라고를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괴리가 너무 불편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주면 당연히 현금이 없는 업체들이 또는 높은 금리 때문에 차입이 쉽지 않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선순환을 이끌면서 미국 시장이 또 좀 약간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동력을 미국의 통화 정책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 좀 덜 빠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라도 S&P 500이 한 6,500, 600 뭐 이 정도 선으로 네,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7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7천은 내년에. 그렇군요. 우리 증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은 금리 인하에 목을 걸고 네. 저희는 우리는요? 이제 세법 개정안에 목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이제 경제는 경제고 시장은 시장이고 정책은 정책 따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막 주식 시장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막 주가 떨어지고 하니까 어쨌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하면서 이 시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자체는 약간 저희의 눈높이에 못 미친 거는 사실이지만 이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것 같다. 시장을 죽이지 않고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국내 주식시장도 좀 버티게 하는 잘 안 빠지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 뭐 주식 양도세 기준 뭐 이런 부분이 진짜 뜨거운 감자가 되고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뭐랄까요? 이런 언론 보도, 뭐 뉴스 이렇게 막 중요한 뉴스를 장식하고 정치권에서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변화예요. 상무님이 네, 이제 몇십 년 변화입니다. 동안 현장에서 네. 느끼시기에 완전히 큰 변화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은 딱 해놓고 네. 거의 그대로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이제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치에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듣잖아요. 듣는 흉내라도 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예전에는 뭐 엘린 그린스펀의 풋, 뭐 파월의 풋,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거를 네. 막아주는 어떤 그 나름의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 한국 시장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 떨어진다고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저희가 반응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어쨌든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보면은 약간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한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정부가 노력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제를 좀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뭐 저희 한국 시장도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요것 때문만이다. 한국 시장이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양도세 기준 예를 들면 50억, 10억, 10억으로 가든지 50억으로 가든지 그 중간에 어딘가로 절충안이 나오든지 여기에 따라서도 향후 방향성이 좀 갈릴까요? 아니면 이런 변화만으로도 좀 한국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주식시장의 이제 바텀과 네. 업사이드를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절충안이 나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주식시장은 안전판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굉장히 좀 단단해질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천 밑으로는 잘 안 갈 겁니다. 조금 주가가 뭐 선거 끝나고 거의 18% 20%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좀 쉴 때는 또 조정이 나올 텐데 그래도 이런 정책적인 절충안이 나오면은 3천은 쉽게 깨지는 않을 거다. 지금 3,200대니까 뭐 3천에서 3,100대에서 웬만큼의 조정은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하단이 좀 단단해지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50억을 하고 100억을 하고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조정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위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들이 활발해지면서 위가 좀 열리는 거고 그냥 그대로 하면 좀 쉬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상무님이 외국인보다는 국내 가게가 이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요인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거죠? 아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니까 영어로 해야 될 것 같고 밖에 나와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 주식 사세요라고 로드쇼 하고 뭐 이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때 보면은 미국 시장을 열심히 산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 금융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쭉 늘어날 때 미국 시장의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28%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중은 저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 한국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시장의 어떤 주가 상승,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을 만드는 건 우리가 우리 자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나라 가서 로드쇼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할 겁니다라고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가게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신뢰하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네. 또 중요할 그런 것 거죠. 네.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망 섹터로 보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우리 시장에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저는 여전히 이제 그 주식시장의 올해의 주도주는 증권이나 금융과 같은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조금 네. 쉬었던 업종들 네. 중에서 중국의 공급 조정의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산업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잉 생산을 좀 줄이는 네, 부분이요.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청 업사이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닥은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 이제 HBM, AI 쪽도 뭐 여전히 좋지만 약간 이제 전통 반도체와 같은 이런 쪽들도 특히 테크 부품 쪽 이런 쪽들이 아마 올해 4분기 내년을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